자, 이제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거래 계약서라고 그런단 말이야. 거래 계약서, 뭐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이런 거. 자, 지나가세요. 자, 어디로 오냐면, 자, 거래 계약서를 쓰는 데는 거고, 뭐 시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고, 자, 다음 페이지가 428페이지 와보세요. 428. 그 3절에 부동산 거래, 자, 줄거보세요. 전자계약. 전자계약입니다. 이 전자계약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종이로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종이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자,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냥 A4용지 아무거나 쓰면 돼. 서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식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전자계약을 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계약은 요새 뭐,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지금 위탁을 줬어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주면, 한국부동산은 여기서 그 계약을 쓰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계약서 이제. 그럼 여기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 쓰면 여기는 뭐냐? 확인 설명도 여기 보존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거래계약서도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이 되니까. 이걸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하면 뭡니까? 이거 전부 세금에 활용이 되거든요.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알기는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전자계약이라 그래. 자, 맨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와 보세요. 이걸 기억하죠? 전자계약의 개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 우리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줬어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이제 인터넷 주소가 있죠, 그죠? irs.molitkr입니다. 현재 이게 우리 협회 한방거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방에 가입하면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느냐? 거의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세금과 관계되니까. 하여간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보관 안 해도 된다? 확인 설명서 보관 안 해도 돼요. 또 거래계약서 보관 안 해도 왜? 여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또 실거래 신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런 점이 유리한 점은 있다. 나쁜 점은 세금 다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 안 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430. 4번 정도는 기억해야 돼, 이제. 이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거. 4. 계약서 보관 안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줄거보세요. 계약 성사가 완료된 전자계약 문서는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자동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컴퓨터로 보관돼요. 자, 자, 2번 기억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게 좋은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면 일단 두 개만 기억한다. 보관 안 해도 된다? 확인설명서 보관 안 한다? 거래계약서 보관 안 해도 된다. 실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네. 그 점이 좋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는 개별적 정기실무로. 자, 요거는 할 게 민법에서 할 거니까, 자, 민법에 안 할 것만 정리하죠. 432.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이게 옛날 법인데요. 등기법하고 관련되니까 또 특조법, 특별조치법이라 그래. 자, 특조법. 요것도 이제, 자,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래 등기는 날짜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60일 내에 신고 의무를 줬습니다. 왜? 중간 생략을 막으려고 이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등기로서 전매한단 말이야. 얘를 빼먹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하면 자, 세금이 뭐가 줄어드느냐? 이 사람 뭐 안 내요? 취득세 안 내도 되잖아.
취득세. 그리고 이렇게 등기 안 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요. 세금 떼먹으려고 우리가 미등기 전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는 여기 아마 한 서너 명 떼먹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60일 내에 등기하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2번 얘기입니다. 2번. 이번에 소유권 이전과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60일 내에 하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어. 옛날에는 가끔 냈습니다. 자, 이를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 자, 부동산에 줄거세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며칠 내? 60일 냅니다. 이전 등기. 그러면 언제부터냐? 자, 동그라미 1번. 요거는 가끔 나오니까 계약 당사자가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매매 교환 등은 줄거세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야. 그러니까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해야 돼. 유상계약이라 그래. 유상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해야 됩니다. 2번은 반대, 무상이야. 무상.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무상, 청약계약이죠. 청약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죠. 유상계약은 잔금 낸 날로부터 60일 내. 청약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게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막으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안 하면 이제 과태료 때리고 세금 때려요. 자, 3번 오면 오른쪽. 계약서 금인제도. 이것도 등기 때문에 수업하는 겁니다. 계약서 금인제도. 오른쪽 3번. 계약서 의의에 줄거놓고 일단 계약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계약이 등기 원인이야.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두 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 위임을 받은 자,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장의 금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일명 금인계약서 제도로 그래. 금인계약서. 자, 이것도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막으려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자, 원인이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계약이 등기. 쉽게 얘기해서 민법 186조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계약서에 가서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딱 금인 받아라는 거죠. 금인을 받아라. 이거 하고 이제 아까 60일 내에 이전 등기하고 그걸 묶어서 이제 투기 막으려는 거예요. 금인. 이때 금인은 완전 형식적입니다. 형식으로 눈 감고 푹 찍어줍니다. 오케이? 금인.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금인 대상은 뭐야? 계약은 금인 받으라는 거야. 금인. 자, 그럼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면 그 까만 색깔이 있죠. 박스 있죠. 그죠? 금인 대상인 계약. 왼쪽. 계약입니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 금인 받는 대상인 계약. 1. 매매계약, 교환계약, 저기가 다 계약이잖아. 2번. 판결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3번. 명의신탁, 해지도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금인 받아야 돼. 공유물 분할 계약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 금인 안 받는 거 계약이 아닌 거 보세요. 계약 안 받는 거. 자, 1. 상속, 경매, 공영징수 187조죠.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아요. 다음 2번.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야. 지자체나 국가인 경우는 안 받습니다. 다음 부동산이 아닌 거 3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금인 안 받아요. 자, 4번 중에 표시하세요.
우리 그저께 배웠죠,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나 토지거래 신고한 것은 금인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인 안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실거래 신고한 계약은 2번 안 받아요. 금인받은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자,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죠? 금인 안 받아요. 그리고 가등기는 금인 안 받습니다. 본등기 할 때 받아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세요. 나머지는 이제 민법 시간에 할 거야. 쭉 지나갑니다. 할 게 없어요. 쭉쭉쭉쭉 지나가세요. 이제 다 했어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나머지는 주임법, 상임법 전부 민법에서 할 겁니다. 자, 어디로 오냐. 470%입니다. 제 5절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뭐가 나와요? 경매, 공매죠. 그죠? 자, 공매는 X 아세요? 공매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공매는, 자, 세금 안 냈을 때 세무저장이 하는 거야. 479페이지.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위탁받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경매는 이제 한 문제 꼭 나와. 한 문제. 아니면 가끔 가다가 두 문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문제 다른 여러분 못 맞추고 한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매년 내는 거네요. 왜 그래요? 출제율 이거 잘 모르거든. 인사집행법 잘 모르니까 쉬운 거 내는 게 매년 내는 것만. 자, 쉽게 해서 경매가 뭡니까? 경매는 경쟁 매매요. 이걸 줄인 말이야. 이게 경매예요. 경쟁해서 사는 거죠. 파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중개 서는 사람이 누구죠? 법원이 중개 서는 거예요, 사실. 법원이 중개 서 가지고 자, 경락받는 거죠. 일단 개념 정리하죠. 자, 경매는 보통 자, 갑이 이제 채무자야.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채무를 이제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의 뭐 재산에다가 경매 넣는 걸 경매라 그래요. 어디다가? 법원에 가서. 경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강제 경매하고, 자, 임의 경매. 적지는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강제 경매는 강제로 경매 넣는다 그래요. 강제로. 강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 그걸 집행권한이라고 그래.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돼. 이 집행권한이 이게 있어야 돼.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판결문입니다. 확정 판결문이 대표적인 집행권한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소송해가지고, 자,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해서 판결을 내려줬어. 이 사람이 이제 확정을 했어요. 항소 안 하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 안 하면 2주일 이내에 항소 안 하면 확정이 돼요. 아니면 항소해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럼 이제 확정 판결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확정 판결 쉽게 얘기해서. 자,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애가 임차인이야. 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보증금을 못 받으면 자, 왜 돼? 판결 받아야 돼, 이제. 법원에 가서, 자, 집주인한테, 자, 임차보증금 1억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넣는 게 강제 경매예요. 자, 그 다음 임의 경매는, 요거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정확하게는 담보권 등자 실행 경매라 그래요. 자, 쉽게 해서 담보권이 있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쉽게 저당권이죠. 이 사람은 저당권, 담보권이 있으니까 이 집행권이 필요 없어. 판결 안 받아도 돼. 등기부 등본 가가지고 경매 넣는 거야. 그게 임의 경매라 그래. 자, 가보죠. 오른쪽 2번에 경매의 종류는, 자, 강제 경매는, 자, 동그라미 크게 쳐.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적어놔. 집행권한. 쉽게 해서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거. 확정 판결문. 자, 이번에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확정 판결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자 권리 분석에서 양가리 2번 권리 분석의 1 소멸되는 권리 소재주의 줄거보세요. 전부 이제 민법 시간에 한 거야. 자 이렇게만 기억하죠. 자 항상 이제 경매 들어갔다고 하죠. 자 경매 들어갔다.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갔어요. 자 을이 이제 경매 신청했다. 뭐 강제 경매를 신청했던 임의 경매를 신청했던 자 등기부를 보니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만약에 등기부의 2순위라고 하죠. 2순위에 자 먼저 가압류가 돼 있다고 하죠. 가압류. 가압류가 안 되고 바로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압류, 압류. 이게 이제 자 같은 말이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기부에 보면 여기다가 임의 경매 개시, 강제 경매 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강제 경매 들어갔을 때는 가압류나 압류. 요거부터 말소해요. 임의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자 가담법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이게 담보물권이잖아. 요게 이제 만약에 1순위 요걸 말소해. 요걸 말소 기준으로 걸리라 그래요. 자 경락이 되면 자 만약에 정의 경락대금을 납입했다. 그럼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 경락인이 돈 딱 내서 4억에 경락받았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정으로 바뀝니다. 정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요 4억 가지고 이제 배당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말소를 최선순위 이게 담보물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강제경매라면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말소해요. 요거랑 비교해서 요거보다 선순위 먼저 있는 것은 말소 안 씁니다. 즉 여기 만약에 2월 1일 날 됐다. 요거는 2월 4일이다. 요 2월 5일이다. 2월 6일이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하죠. 그럼 2월 1일보다 먼저인 1월 20일 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는 대항력 갖추고 있어야죠. 이 용의권은 존속합니다. 말소 못해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었죠, 그죠? 요 전세권은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배당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소멸시켜. 왜? 먼저 돈 받으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 요거보다 후순위, 2월 1일보다 후순위. 예컨대 2월 한 20일 날 똑같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요거는 다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소멸 안 되는 거, 요걸 자, 경락인이 인수한다. 그래서 인수주의라 그래. 경락인이 인수한다. 그 다음, 요거는 다 말소시키니까 요거는 경락인에게 인수 안 되죠. 이거는 소재, 청소시켜준다. 소재한다. 또는 소멸시킨다. 이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읽어나가보죠. 1번, 소멸되는 권리, 소재주의, 청소주의. 요거보다 후순위, 자, 읽어나갑니다. 자, 경매 종결 시 소멸되는 권리는 소재주의, 청소주의를 취하는 권리라고 하고, 이들 권리는 매각이 경락이야. 매각, 경락으로 인해 모수 소멸되므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말소라고 촉탁해줘요. 자, 기억 줄거세요.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싸그리 다 소멸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저당권은 싸그리 소멸시킵니다. 또 마찬가지 또한 근저당권하고 담보가등기도 똑같아요. 담보가등기도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 설정순위 또는 배당 요구 불문 모두 다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리언 조심. 압류와 가압류 등기도 원칙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 강제 등기받아 갔을 때, 자,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동그라미 리얼 조심하는 리얼. 자,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 앞에다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자, 비교합니다. 누구누구랑 자, 줄고 나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자, 없다는 것은 후순위라는 거야. 얘한테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즉 임차권 등이 저당권 등보다 후순위로 설정되면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나 반대 저당권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도 다 소멸합니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전부 소멸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인수되는 권리. 자, 인수된다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는 거야. 소멸되지 않는 권리. 자, 줄고 나가보죠. 부동산이 매각, 경락 같은 말이야. 경락되더라도 매수인이 같은 말 경락입니다. 경락인에게 그대로 인수가 되어 경락인의 부담으로 남는 권리를 인수되는 권리라 그래. 인수주의. 자, 그럼 조심합니다. 지금 등기부에 자, 요거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저당권, 담보가 등기, 전세권 요거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요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요. 말소로 시키는 기준이 되는 권리야. 이거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서 요거보다 먼저 된 것은 인수, 존속한다는 거죠. 요거보다 후순위는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촉탁을 시켜요. 이렇게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 등기부에 없으면 말소를 시킬 수가 없잖아. 등기부에 기재 안 되는 거 나오겠죠? 보세요. 기업, 유치권, 등기 안 되죠? 그 다음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되니까 인수해야 돼. 매수인이 인수한다. 왜? 등기부에 없으니까. 그 점을 조심하면 유치권, 법정재단권, 또 분묘기지권 이런 거죠. 자, 니은, 저당권, 권저당권 등, 자, 줄거세요. 이걸 저당권, 권저당권 등 이걸 말소 기준권리야. 말소 기준권리보다 더 앞선, 나오네, 이거.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및 보전 가등기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이거 나온다. 다만,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라도 전세권자가 뭘 하게 되면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건 한 2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그 경매 절차 순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안 나오고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먼저 첫 번째 경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 신청은 어떨 때 한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러면 자, 확정 판결을 가져서 강제경매 신청하거나, 저당권 등기부 등본 가져가서 임의경매 신청해요. 그러면 이제 자, 법원이 봅니다. 그건 판사가 아닙니다. 집행관이 하는 거야, 이제. 그 경매법원에 있는 사람, 이 사람 그건 판사 아니에요? 판사 아니고 집행관이야. 자, 그래서 그 사람 법을 잘한다 모른다?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소송이 많은 거야. 자, 1번 갑니다. 경매 신청을 해요. 기억 정도는 기억하죠? 기억.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아까 집행권을 제출해야 돼요. 집행력이 있는 정보원, 쉽게 해서 확정 판결이야.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제출한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경매 신청할 때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죠? 자, 담보권 존재 서면이 바로 등기부 등본이야. 서면을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조심하고 미등기 건물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왜 아직 소유자 있으니까 채무자 소유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된 것이라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미등기도. 다음.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하면 그게 요건을 갖추면 이제 2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해줍니다. 경매 시작한다. 개시 결정을 해. 자, 경매 개시 결정.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게 니은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할 때는 자, 1년 주로 나가죠. 경매 절차 개시 결정함과 동시에 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자, 그러면 압류가 두 개가 있어. 압류는 자, 이 부동산에
이게 갑, 채무자, 그죠? 여기에, 자, 동산 압류는 어떻게 해요? 이런 연속극 같은 거 보잖아, 그죠? 돈 못 갚으면, 거기다 딱지 붙이죠? 테레비, 냉장고에 딱지 붙이죠? 그걸 압류라고 그래. 빨간 딱지 붙이죠. 부동산은 딱지 붙이는 게 아니야. 딱지 붙이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다가, 아까 했죠?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 주는 게 압류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압류 했다는 걸. 자, 갑니다.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데, 자, 잘라주고, 압류는 채무자에게는 그 결정문이 송달이 돼요. 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고, 또는 줄거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된 때 이제 경매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내려와. 이제 그러면, 자, 어디서 결정했어요? 이걸 집행법원이라고 그래. 집행하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라고 그래. 그러면 옆에 있는 등기소에 촉탁하잖아.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면 등기소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거기 3번이야. 촉탁 등기라는 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집행법원이 경매 시작한다는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라고 등기관에게 직권 촉탁을 합니다. 촉탁. 그러면 등기관은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를 합니다. 요때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와.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합니다. 자, 배당 요구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채권자들이 우선 나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걸 배당 요구라 그래. 그리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해줘. 우리 어제 배웠죠, 그죠? 주인법에서 자, 인도와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하고 있으라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된다 그랬잖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그거 나옵니다, 이제. 배당 요구 총기 결정에서. 자, 1번.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배당 요구할 총기를, 자, 줄여세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항상 첫 번째 하는 매각기일 전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그 공고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첫 매각기일은, 자, 첫 번째, 첫 매각기일이다. 자, 안동법원은 지금 보통 월요일에 할 겁니다, 아마. 자, 월요일 날 만약에 첫 매각기일이다. 이날이 만약에 2월 1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첫 매각기일보다 전입니다. 전에 이제 딱, 정해져.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이 2월 1일이라면 요거보다 빨리, 그러니까 한 1월 한 20일 요 정도로 딱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막 배당 요구하는 사람 많겠죠? A, B, C, D 그런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내가 경락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본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제 자, 첫 매각기일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경락 받을 사람들이 내가 이거 경락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제 본단 말이야.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면 요겁니다.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돈 달라고 요구해야 돈 받습니다. 2번. 채권자들은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어. 대표적으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받으려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습니다. 요구 안 하면 10원도 못 받아. 그게 원칙이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매각 준비로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배당 요구 결정했고, 첫 매각기를 딱 정했어요. 대개 2월이 월요일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뭐, 매각 준비 시험이 안 나와. 자, 쭉 지나갑니다. 하고, 자, 4번 가세요. 첫 매각기를 요걸 이제 결정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매각기일하고
매각 결정기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자, 요게 이제 매각 기일이 만약 2월 1일 정했어요. 그러면 매각이 만약에 기일이 정하면 또 요걸 일주일입니다. 요 정도는 기회가 상식적으로 일주일 또 같은 월요일이야. 쉽게 얘기해서 2월 1일이다 그러면 한 2월 8일 날 되겠네요. 예. 여기는 이제 만약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 받았다고 하죠. 경락인 쉽게 일정 낙찰자라고 돼요. 낙찰자 또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쓰니까 막 굉장히 혼동스럽죠. 그죠? 경락인, 낙찰자, 매수인 같은 말 쉽게 해서 1등으로 당첨, 입찰, 낙찰 받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일주일 있다가 요건 이제 이게 정당성 여부를 다시 봐. 이걸 매각 기일이라고 그래. 매각 경락기일. 옛날에는 매각 허가기일이라고 그랬어요. 아, 매각 결정기일. 매각 옛날에 허부라고 그랬는데 요걸 이제 생략해가지고 그냥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그래. 일주일. 그럼 대개 보면 매각기일이 이제 이건 오전에 합니다. 거의. 매각기일은 오전이고, 자, 매각 허부 결정, 요거는 오후에 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대개. 이번에 일주일입니다. 이거는, 그거 기억해야 돼. 첫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은 일주일입니다. 자, 보세요.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 자, 집행부는 매각 준비 절차가 끝나면 매각 기일과 이 매각 기일이 첫 매각 기일이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줄 맨 뒤에 심표 요건 기억해야 돼. 시험 나옵니다.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 일주일 내로 정해야 한다. 이건 기억합니다. 매각 허부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몇 주일 내로? 일주일 이내로 정해요. 그래서 거의 월요일 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매각 기일이 월요일 오전이었다. 매각 결정기일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로 많이 합니다. 일주일 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 날, 요거죠. 매각 기일이 2월 1일이라고 하죠. 2월 2일. 자, 매각 기일. 쉽게 해서 경락 기일이야. 여러분, 경매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보셨어요? 자, 한번 가보세요. 자, 매각 기일을 가면, 자, 가면 이제 일단 고비에 입찰 봉투가 있어요. 노란 봉투로. 입찰 봉투에다가 이제 매각 기일 날, 입찰 봉투입니다. 입찰 봉투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여기다가, 자, 입찰 봉투에다가 이제 입찰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10% 넣습니다. 뭐에 대한 10%냐면 10%. 자, 최저 매각가를 적어요. 법원에서 최저 매각가. 자, 그러니까 감정 평가해가지고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자, 최저 매각가를 만약에 법원에 1억으로 정했다. 그럼 1억에 10%가 얼마죠?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수표로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다 넣어요. 입찰봉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얼마에 받겠다라고 이제 입찰 금액을 뭐 적어 써넣어요. 내가 만약에 2억을 써놓다. 2억. 그럼 돈 얼마? 최저 매각가의 10%니까 1,000만 원이죠. 내가 이제 2억을 써놓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 자, 매각을 합니다. 자, 매각 방법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데, 부동산 매각, 첫째 기억. 매각 기일날 호가 경매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1억, 2억, 3억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말로 호가, 가격을 말로 하는 거. 그 다음,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고 동산일 때 사용해. 니은, 매각, 요게입니다. 니은, 매각 기일 날 입찰, 개찰 한꺼번에 하는 거야. 자, 입찰 및 개찰하는 방식을 요걸 기일 입찰이라, 기일, 그 날짜, 요걸 사용 많이 하죠. 기일 입찰, 월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거의. 또는 세 번째, 디귿, 입찰 기간 이내에 한 일주일 정도 정해서 이내에 입찰하게 된 매각 기일에 개찰은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거의 니은을 사용합니다. 매각 기일 날 입찰하고 개찰을 같이 하는 기일 입찰을 거의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일 입찰이야.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동그라미 디귿. 이건 반대 외워야 됩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 뭐의 10%라고? 최저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땡땡 기일 입찰에서
우리 기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전 금액은 최저 매각가액의 10분의 1로 합니다. 최저 매각가액 10%입니다. 이걸 일명 입찰 보전금이라 그래. 입찰에 참가하려면 그 봉투에다가 최저 매각가액 10%를 금전이나 또는 자기압수표나 지급보증, 위탁계약문서 중 하나로 하는데 거의 수표 넣습니다. 우리 법원에 가면 은행 있죠, 그죠? 안동법원은 무슨 은행이죠? 신한은행이에요? 옛날에 조흥은행이야, 이제. 신한은행. 거기가 바로 이거 자기협수표 발행해 주는데요. 대개 이제 조흥은행이 많죠? 신한은행이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비업가입니다. 비업. 이 사람은 우선 매수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먼저 기억나게 해달라. 동그라미 비업. 공유자입니다. 공유자하고, 자,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즉, 월요일까지, 자, 아까 보증 얼마였죠? 최저 매각가의 10% 제공하고, 자, 최고 매수 신고 가격. 만약에 나중에 1등과 같은 가격으로 자기한테 먼저 팔아라.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죠. 공유자하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이걸 우선 매수권이라 그래요. 가격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1등하고 같은 가격으로 자기한테 우선 팔아라 라고 신고하는 걸 우선 매수 신고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입찰범도 다 들어왔어요. 이제 개찰해야죠, 그죠? 개찰. 보통 많이 걸리면 뭐 한 3, 40분 안에 끝납니다. 쭉 놓고 있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보통 좀 기다리라 그래. 그럼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개찰합니다. 자, 개찰해보죠. 자, 거기에 이제 3번에 입찰 종결하면 이제 개찰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줄거세요. 최고가 매수인 결정. 최고가 매수인 시키면 1등 결정합니다. 자, 1등. 최고가 매수인 우리 2억에 됐다 하죠. 2억이 결정됐어. 2억. 그럼 만약에 자, 정이라는 사람이 1등 이걸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얼마에 됐다고? 2억에 됐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 아까 입찰 보증금 얼마 넣었어요? 1,000만 넣었죠?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잔금 얼마 남았어요? 1억 9천 남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잔금을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나와요. 나중까지. 자, 갑니다. 최고가 매수인 결정, 우리 2억이라고 하죠. 2억으로 정이 결정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중에 표시하세요. 차순위 매수인의 결정, 차순위 매수인이 2등이야, 2등. 2등이, 이런 뜻입니다. 2등이, 1등이 잔금 안 내면 내가 매수하겠다 신고하는 걸 이걸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나는 요거 내가 이 물건을 내가 경락받고 싶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등하고 가서 사바사바 하는 거야. 야, 내가 임마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 너 빠져라. 아니면 5천만 원 줄 테니까 빠져라. 그럼 걔가 이제 돈 안 내면 내가 하는 거야. 옛날에 누가 했어? 조폭들이었어, 옛날에. 지금도 있으면 있기는. 근데 걸리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차순위 매수인 결정합니다. 땡땡. 자, 그러면 차순위 매수인은 조심해야 돼. 자, 신고하려면 나중에 얘는 이제 얼마만 내면 돼, 잔금? 1억 9천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보다는. 그래, 그거부터 기억한다. 디귿. 차순위 매수인 결정 땡땡.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줄거세요. 가장 많이 나와. 최고가 매수 신고액. 우리 2억이라고 적어. 최고가 1등이 1등. 1등 신고액 2억에서 그 보증금 아까 10%였죠? 10% 1,000만 원을 뺀 금액. 뺀 금액을 넘은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1등 가격에서 얼마 빼? 보증금 10% 뺀 금액을 넘어야 돼. 왜? 나중에 얘가 돈을 안 내면 이걸 넘어야 그래도 채무자가 손해를 안 본단 말이야. 그래, 최소한 얼마 이상? 1억 9천을 넘어야 돼. 1억 8천이다 그러면 최고가로 신고 안 됩니다. 이걸 넘은 때만 2등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넘은 때만. 자, 그러면 이제 1등
됐고, 요게 이제, 자, 을이라고 하죠. 을이 이제 2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등부터는 입찰 보증금 냈던 건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리얼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받아요. 3등부터.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청 안 했다면 2등도 찾아가는 거죠. 땡땡 갑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이라죠. 1등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이야. 2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3등부터는 보증금 찾아가라는 거야. 3등부터 다른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 즉시 매수 신청 보증금 자 1,000만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매각기일이. 근데 4번 유찰될 수 있죠. 그죠? 유찰. 자, 최고가 매수 신고는 없어요. 아무도 입찰에 참석을 안 했어. 그럼 다시 이제 새로운 매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 최저가를 낮춰요. 보통 한 20% 내지 30% 낮추죠. 20, 30%. 뭐, 경락이 잘 되는 데는 한 20% 이걸 저감이라 그래. 깎는다는 거죠. 좀 안 되는데 시골은 30%죠. 만약에 최저가가 아까 1억이었어요. 1억인데, 자, 낙찰이 안 됐어. 그럼 다음, 두 번째 매각기를 얼마나 낮춘다고? 최저가 20% 낮추니까 8천만 원 이식으로. 아니면 7천만 원 이식으로. 20%나 30% 이제 깎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매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왼쪽에 가끔 나오는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요건 좀 기억합시다. 쉽게 해서 경락 신청을 못하는 사람. 왼쪽에 1. 집행관하고 그 친족입니다. 집행관하고 친족. 그 다음에 2번에 자, 감정평가한 감정인하고 그 친족. 다음 3번에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나 사무관. 자, 4번에 재매각에서는 전 매수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이따 나와요. 자, 최고가 매수인이 이 사람이 1등으로 당첨됐어요. 당첨됐는데, 일주일 있다가, 하고 이제 매각 허가 결정도 받았어. 그런데 잔금 안 치러. 잔금은 안 냈어요. 잔금 안 내면 게임 끝났죠? 잔금 안 내면 다음 매각할 때 낙찰 못 받습니다. 그게 4번 얘기야.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잔금을 안 치른 매수인이니까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그 다음, 3번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4번, 6번 가장 중요한 거. 채무자는 안 돼요. 자기가 돈 안 내가지고 경락 못 받으면 안 돼. 채무자하고 소유자입니다.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경매 참가 못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자,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특히 5번 조심해야 돼. 채무자는 참가 못 하지만 채무자의 가족, 와이프, 외국인도 당연히 가능해요. 다음 4번 물상보증인도 당연히 가능하고 물상보증인도 채무자가 아니니까. 다음 3번에 제3취득자, 담보권자, 채권자 다 가능해요. 자, 6번 갑니다. 매각 결정기일 땡땡 적어. 월요일 오후 이렇게 적어놔. 그럼 편해요. 공부하기가.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을 갖다가 이제 허가해 주는 날짜야. 월요일 오후. 다음 주 월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야. 오늘 월요일 날 정의 2억으로 1등에 당첨됐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오후에 가서 이 사람을 경락을 딱 확정해 주는 걸 매각 결정기일이라 그래. 자, 갑니다. 1. 매각을 허가할 거냐, 부로가 이제 결정을 해줘요. 자, 기억.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각 기일부터 몇 주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야. 그래서 대개 월요일 오후야. 일주일 이내에 매각 결정기일을 열어, 월요일 오후에 열어, 매각을 허가할 거냐, 여부. 허브에 관해 이해관계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자, 줄 거세요.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 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매각 허브. 옛날에는 허브를 넣었는데 지금 거의 뺍니다. 허브 결정 기일. 그게 대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입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취증 얘기예요. 자, 농지 살려면 농취증 있어야죠. 농지 취득 증명을 요 때까지 자,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요거 이제 농취증 제출 안 하면 불허가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거기 나오죠? 동그라미 티귿 보세요. 티귿.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목적물 취득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표적인 줄거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취증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농취증은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돼. 이걸 이때까지 제출 못하면 불허가 맞아요. 제출 못하면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매각 허브에 대해서 적시 항고할 수 있어요. 적시 항고. 적시할 때는 항고할 때는 돈을 내는데 동그라미 니은. 자, 죽어나간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줄거세요. 이걸 항고 보정공탁이라 그래. 매각 대금의 10%야. 매각 대금. 최저 매각가 아니고 매각 대금. 아까 2억에 매각됐죠? 2억에 10%니까 2천만 원. 매각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항고 보정공탁이라 그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항고 보정공탁권으로 10%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합니다. 뭐에 대한 10%라고? 매각 대금의 10%면 이미 매각이 됐으니까 최저 매각가가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의 항고 보증금을 공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갑니다. 오늘 7. 이제 매각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돈 내야죠? 매각 대금 납부. 자, 1. 자, 줄거세요. 대금 지급 기한이라도 기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기한하고 기일.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나요. 시계도 우리 잔금 지급 기한이야. 자, 기한하고 기일의 차이입니다. 자, 기일은 딱 그 날짜야. 딱 지킨 거. 1월 20일 요게 이제 기일이죠. 이게 아니고 기한은 얼마까지죠. 그죠? 그죠? 요걸 1개월입니다. 1개월 내 요걸 기한이라 그래. 잔금 지급 기한은 1개월 냅니다. 자, 조심한다. 자, 저랑 거 보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이제 정한테 딱 2억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집행부는 자, 줄거세요.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 동그라미 쳐. 기한 기일 X야. 기한을 정해가지고 자, 매수인 저 1등과 차순위 2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거든다.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의 날로 잔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그럼 1개월 정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정이 이제 2억으로 허가 받았어. 그러면 이제 1개월 동안 잔금 낼 시간이 있단 말이야. 돈 마련하라는 거야. 얼마? 1개월. 그 다음에 1개월 이제 이내에 이제 돈 내면 돼. 2번 대금 납부의 효과입니다. 잔금이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다 낸 때. 이렇게 돼.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경락 대금 완납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경락 대금 잘 봐야 돼. 완납. 이거는 옛날 법에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한글로 풀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매각 대금 다 낸 때 같은 말입니다. 이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듣기 필요 없죠? 자, 조심한다. 매수인 즉 경락인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매각 목적인 권리 예컨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자, 그럼 돈 냈어요. 정이 2억 냈다. 그러면 이제 2등은 꽝 됐잖아. 2등은 이제는 보증금 찾아가라는 거야. 10%. 자, 이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2등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적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자, 잔금 안 냈어요. 이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잔금 안 냈어. 그러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재매각. 요때는 이제 이 사람 자, 경매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지가 잔금 안 냈으니까. 자, 8번 배당 실시하러 갑니다. 이제 잔금 다 냈어요. 잔금 다 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줍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채권자는 대표적인 애 우리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서면으로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당 안 줘요. 자, 이렇게 끝나고 다음 페이지 4번에 배당 순위. 이거는 옛날에는 가끔 냈는데 지금 잘 안 내요. 일단 그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양가로 9번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촉탁을 하겠죠. 자, 이건 제가 등기인데 뭐 등기 시간에도 하겠지만 보죠. 이렇게 돼요. 등기에 보니까 자, 1순위에 만약에 가압류나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나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말소 기준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른 등기들이 있어. 뭐 저당권, 뭐 임차권, 지상권 이런 거 있죠. 그럼 요거부터 말소해야 되죠. 또 요것도 당연히 말소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말소하라 촉탁한단 말이야. 촉탁하고 이제 아까 정의 이제 자, 잔금 다 냈죠? 매각대금 내면 정합으로 이렇게 사순이라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정, 요 등기를 세 가지를 촉탁합니다. 쉽게 해서 말소 기준 권리, 말소 촉탁, 후순위 인수하지 않는 권리, 말소, 요거 엔더 이전 등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촉탁 등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세 개를 같이 촉탁시켜요. 매각 대금이 이제 지급됐어요. 우리 잔금 1억 9천이 납입이 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을 붙여 자 죽었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경락인 앞으로죠.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 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입 요거죠. 말소 등기 촉탁.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세 가지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까지 다 게임 끝났어요. 그 다음 마지막. 그럼 이 집에 이제 자, 정의, 자, 경락을 받았어요. 낙찰자. 같은 말,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잔금 다 낸 때, 경락대금 납입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 등기를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건 팔아먹으려면 아까 촉탁 등기하죠.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이 집에 들어가 딱 살러 들어가는데 누군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자가 만약에 A가 있다. 그럼 이 사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자기가 경락에 들어가 살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도 명령하고 명도 소송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인도 명령은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할 수 있어. 요거는 명도 소송은 6개월 이후.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자, 인도 명령 갑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죠. 쫓아내는 방법. 자, 나한테 인도하라라고 명령 때리는 거 6개월 냅니다. 자, 1번 법원은 자 줄거세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매각 대금 내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 6개월 내에 신청하면 자 채무자, 소유자 또는 그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인도 명령이라고 그래. 몇 개월 내? 6개월 내에. 다만 이걸 조심해야 돼. 자, 이 사람이 예컨대 유치권자야. 자, 민법 배웠겠죠? 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치권자 같은 사람한테는 인도 명령을 못 해요. 소송해야 돼. 자, 우리 다만 그 포인트 다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유치권자에게는 인도명령할 수가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은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는 사람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사람한테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유치권자 같은 사람은 명도소송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자, 요게 경매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공매 X하고 시험분이 경매 시험이 안 나오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하나만 풀고 조금 쉬었다 갈까요? 자, 저 뒤에 문제 하나 까보죠. 어떻게 나왔는가. 자, 01번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에 관한 등기, 이건 신탁할 때 금인이죠? 금인을 받아야 하는 거. 가보죠. 금인 뭐 받아야 하죠? 계약이죠.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는다 그랬잖아. 계약 이전. 요거. 자, 가보죠. 기업. 판결도 봤습니다. 자, 왜, 판결이 왜 받냐 이거예요. 자, 등기인데. 자, 갑이 이제 매매로 인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등기 신청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매매 계약이 있잖아, 이게. 있는데 이 사람 등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소송받아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잖아.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하니까 요 계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판결문에 금인받아야 돼요. 기업 판결문에도 계약이니까 금인받는다. 그다음 리얼은 교환은 뭐야? 계약이죠? 교환 계약은 받아야죠. 이거 청해도 뭐죠? 계약이잖아. 받아야죠. 리얼 가등기는 자, 안 받습니다. 가등기는 안 받아. 본등기 할 때 받아요. 가등기 X. 자, 미음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금인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금인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 판결, 미연 교환 계약, 디귿 정여 계약 요 세 가지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금인이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자, 10번 문제 와보세요. 10번. 찾았어요? 자, 10번. 여기 이제 경매. 민사집행법. 자, 경매하는 법을 이름이 민사집행법이야. 우리 줄여서 민지법 이럽니다. 민지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 틀린 것. 자, 1번. 이건 또 조금 전에 나왔던 거네요. 경매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받는 경우는 자, 경매니까 계약이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뭐 전번주에 했던 거고, 토지거래 허가는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 맞죠. 자, 2번. 자, 농지청, 농업인이 아닌 자가 자, 경매 농지에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경우는 언제까지 농지청 제출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아까 매각 결정기일까지죠. 그죠? 농지청을 제출하여야 매각 허가 결정받을 수가 있다. 정확해요. 매각 허가 결정기일입니다. 아시죠? 그래, 쉽게 해서 월요일 오후까지 그렇게 기억하세요. 오전에는 매각 기일이고 오후에 일주일 있다 결정기일입니다. 그때까지 농지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출제하냐면 경매 신청할 때 농지청 제출한다. X야. X 언제까지만 하면 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만 제출하면 돼. 또 어떻게 내느냐? 또 매각대금만 남한테 제출한다. X입니다. X고 허가 결정기일까지. 그래야 이제 농지청이 이제 들어와야 허가해 준단 말이야. 자, 3번.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은 소멸에 인수돼. 다 소멸하죠? 모든 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4번. 매각 허가 결정기일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까 항고보증금 10%인데 무슨 가격이 10%였어요? 조심해야죠. 최저 매각가의 10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한다. 이거 틀렸네요.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뭐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죠. 매각 대금. 매각 대금.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아까 입찰 보증금은 뭐에 대한 10%였어요? 입찰 보증금은 아직 매각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의 10%야. 입찰 봉투에 입찰 보증금은 전부 그러니까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10명이야. 10명 다 똑같아요. 최저 매각가의 10%니까. 최저 매각 1억으로 정했다면 다 1,000만 원씩이야. 최저 매각가의 10%고, 자, 허브 결정에 항고할 때 항고 보증 공탁금은 그거는 이미 매각 대금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답이 4. 5번 경매 부동산 관련 자 조심해야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이거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뭐 되죠? 인수됩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남은 게 앞 페이지 와보세요. 자, 뭐가 남았냐면 490페이지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여기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490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개공이 자, 경락인을 대신해 가지고 경락을 대신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자, 대리인 신청을 해야 돼. 매수신청 대리인. 자, 이건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쉬었다 합니다. 1시간만 하면 끝나요.